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접선,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원이라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쓰는 개념이라서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헷갈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때 가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지금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때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워왔던 거 그거부터 적을게요. 가장 기본 y는 ax 더하기 b, 그리고 1차 함수라 하려면 a는 즉 x의 계수 a는 0이 아니어야 해.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썼냐면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꾸로 식을 보고 직선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보고 지금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적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계수로 있는 요 녀석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 상수항 요 녀석은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지원아?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y절편. 즉 가장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y는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부터 왼쪽에 있는 거 할게요. 보면은 기울기가 m이고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는 번호를 달아서 상황을 볼게요. 1번 상황입니다.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기울기가 이미 m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희수야, 기울기 정의가 뭐니?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쌤이 어제 고1 수업을 했는데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그거부터 다시 가르쳤어. 어쨌든 다 돌아와서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특정한 점을 지납니다. x1, y1. 보통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 a, b 이렇게 있어도 특정한 점에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럼 시작은 이렇게 되죠. 결과로 바로 가지 않고 시작을 해봅시다. 도출해 볼게요. y는 우리 바로 위에서 봤듯이 기울기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x의 계수야 라고 쓸 수 있겠죠. 더하기 y절편이 뭔지 몰라요, b라고 미지수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를 구해내면 되는데 다른 주어진 단서가 지나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는 점이니까 x의 점의 x좌표인 x1을 넣으면 y의 y1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결론 b는 바로 정리할게요. b는 y1 빼기 mx1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다시, 다 문자처럼 생겼지만 미지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미지수는 b고요. 남은 나머지 y1, 기울기 m, x1은 이미 특정한 숫자로 주어진 정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b가 정해진 거야. 따라서 처음 식으로 돌아가서 b 자리에 저 녀석을 밀어 넣으면, 정리하면 공통인수 m을 가지는 게 x 빼기 x1이었고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특정한 점을 지날 때 y는 기울기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한 점과 지나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과 그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건 한 방에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지금처럼 식 세우고 y절편 찾고 이렇게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y 빼기 y1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변으로 넘겨서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괄호 닫고 더하기 y1 y좌표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x좌표가 다를 때, 즉 서로 다른 두 점인데 x의 위치가 다를 때, 두 번째는 x좌표가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인데 x좌표가 같을 때예요. 그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인데 x좌표가 다를 때, 여기를 x1, y1이라고 하죠.
여기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정리했던 기울기 y좌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두 점이 있으면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까 희수가 얘기했던 기울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기울기가 되겠다. 맞죠? 기울기 바로 구할 건데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두 점 중에 보통은 이제 1번 달고 있는 녀석을 지나는 점으로 잡아요. 2번 달고 있는 거 해도 돼. 뭐든 지나가는 점을 x1, y1로 봅시다. 자, 그러면 한 방에 가겠습니다. y는 아까 기울기. 그럼 지금 x 증가량은 x2에서 x2를 뺀다고 하면 y 증가량은 지금 x2에서 x2를 뺀다라는 거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고 있는 중이니까 y 증가량도 빼는 순서는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y2에서 y1을 뺀,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은 이거는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이었고요. 아까처럼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인데 우리 파란색 쓰기로 했죠. 그래서 x1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x1이랑 x2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잠깐만 더 표현해 볼게요. x축에 x값이 여기가 x1이면서 x2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었거든. 그럼 뭐가 달라야 돼? y좌표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y좌표가 여기 있고 y2라고 할게요. 하나는 y좌표가 여기 있어요. y1. 즉 x1, y1, x2, y2인데 x1과 x2가 같아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많이 본 거지. y축과 평행하게 생긴 녀석의 방정식은 x는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뭐야? x는 x1 또는 x2 이렇게 x는 숫자라고 표현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y가 없죠, 그죠? y가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y에 넣어도 된다. 모든 y 값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깐 보고 올게요. 세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오른쪽에 3번이라고 할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절편, y절편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x절편을 먼저 a라고 표현하고요. y절편을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또 유일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벌써 y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울기만 구해오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정의에 따라 x 증가량, 우리 지금 0,b에서 a, 0으로 가는 걸로 봅시다. x 증가량 a만큼 커져요. 플러스 a. y 증가량은 b만큼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b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는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b,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x라고 쓰면 되죠. 왜? 우리 y절편 b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하기 y절편 b라고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여기서 그쳐버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양이 특징이 있도록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b분의 y고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결론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야 이런 결론이고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각각 x절편은 a, y절편이 b라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x절편이 분모에 있고 y절편이 분모에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한 것이 항상 1이야. 이렇게 되면 x절편, y절편 알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식을 봤을 때 x 밑에 있는 게 x절편, y 밑에 있는 게 y절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 아까 별표 쳤던 한 점과 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뭐 중간 거는 제끼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올 때마다 얘기는 하긴 할 거지만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 딱 하나 결론밖에 없습니다. 기울기의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다. 알겠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챙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꼭 기억하자. 어디냐면 이 녀석입니다.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놓고 푼다. 알겠죠? 일반형으로 놓고 푼다. 그래서 x의 개수 a, y 개수 b, 상수항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 x1, y1까지의 거리, 이거는 정확히는 직선과 점까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발까지의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수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증명 과정 중에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넣어가면서 하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 한 번만 더 적어보자. 여러분들도 외우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거리 D는 분수로 나타날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놔둬라 라고 했던 게 이 분모 구성을 위해서입니다. 분모는 루트 안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밀어 넣을 용도였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할 건데 아직 거리를 재는 점 정보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을 가미를 시킬 건데 거리라는 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따라서 분자에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는 절대값이 필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 절대값 안은 뭘로 구성하냐? 여기는 원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점을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서 밀어 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간단하게 그 거리를 재는 점을 대입해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까지 거리는 뭐 당연하게도 0,0이니까 xy가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상수항 c만 들어간다. 이 정도로 간결하게 보면 되겠고, 아래쪽에 가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보면 요것도 한번 정리해 놓읍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쪽에 표현해 볼게요.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가정했을 때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봐봐. 지금 A점을 잡았는데 여기다가 B점을 잡고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위쪽 직선의 수직이면 아래쪽 직선에도 수직이겠지. 그럼 여기도 사실은 수직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 직선에서 A점까지의 거리를 재나 위쪽 직선에서 아래쪽 B까지 거리를 재나 얘네들은 길이가 다 동일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 하나와 반대편에 있는 점을 하나 찾으면 되는데 점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알겠죠?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일단 기준이 되는 거리를 재는 직선은 위쪽 거로 생각하고 아래쪽에 이 정도의 적당한 좌표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게 x좌표를 0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뭘 만족하면 돼? 뒤에 나와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에 x를 0 넣었을 때 만족하는 y를 찾아오면 되죠. 그게 지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럼 x에 0 넣으면 이거 0. 그럼 남아있는 여기서 y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ABC 프라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수값들로 있다면 조금 더 계산이 쉽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정계수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0,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이라는 특정한 점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 직선을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리를 재보자고. 거리 D는
자, 위쪽 직선이죠. 그래서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은 동일하고요. 절대값에 거리를 재는 조금 전에 구해놨던 0, b분의 c'이니까 그대로 밀어 넣어요. 그죠? 그럼 x에 0 넣으면 a 곱해도 날라가고 y에다가 b분의 c'이면 bb 약분해서 c'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거리 공식의 분자가 뭘로 구성돼? 상수항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구성되더라.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리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됩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기준이 되는 직선과 반대편에 있는 직선 위의 임의의 점, 내가 원하는 계산하기 편한 점을 골라오면 돼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자, 이 정도면 나머지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면 문제가 조금